공통적으로 달아주시는 댓글 중에 어떻게 꾸준하게 주 6회 영상 계속 올려요? 연애 주제로 어떻게 이렇게 물량 찍어내요? 편집자가 따로 있냐? 작가가 있냐? 혹시 이 유튜버 사람 맞나요? 딥페이크 AI 아닌가요? 이런 풍문이 막 나돌고 있어요. 모든 걸 혼자서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 올라가는 영상, 내용, 편집 전부 제가 하지만 사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시청자들이 이런저를 봐주시고 찾아주시니까 저도 탄력 붙어서 하는 거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한다는 점. 연애라는 주제로 어떻게 영상을 찍어내느냐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업계 비밀인데 사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제는 이미 2년 전에 앵꼬 났어. 새로운 게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광대의 피가 흐르는 이 잔재주를 부려서 다른 내용인 척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지만 속이는 거죠. 아무튼 영상 내용이 반복이더라도 제가 한솥 도시락 먹으면서 살 수 있게 이 유튜브가 운영된다는 건 봐주는 분들이 있는 거고, 제가 주제를 돌려박아도 계속 쏟아낼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고민을 스스로 해봤는데 20대부터 30 초반까지 사회생활을 하고 여자 만나볼 거라고 예명을 떨면서 내 머리에 정립된 확고한 연애 공식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공식 밖의 일도 물론 있지만 잘 안 일어난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나름 느꼈기 때문에 행동과 말이 그냥 거기서 파생돼서 계속 나오는 느낌? 기본 피자를 만들 줄 알아. 그럼 거기에 페퍼로니 얹으면 그냥 페퍼로니 피자인 거고, 불고기 올리면 그냥 불고기 피자인 거야. 그럼 엽떡 네가 생각하는 연애 공식이 도대체 뭔데? 좀 몇 개 많긴 한데요. 그걸 다 담을 순 없고 몇 개만 제가 가져오자면요. 남녀는 끼리끼리 만난다. 이건 진짜 거의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남자 여자가 정착 전까지 과정을 겪으면서 나보다 괜찮은 사람, 별로인 사람을 만나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결국 종착지는 끼리끼리야. 우리는 상향연애, 결혼 이런 말 때문에 환상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나 이 정도 예쁜 여자 만난 적 있다? 잘생긴 남자 만난 적 있다? 능력 있는 남자 만난 적 있다? 결국 끝까지 못 가는 게 많죠. 왜냐면 그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는 끼리끼리 만나는 그 과정에 여러분이 그냥 거쳐가는 돌다리였을 확률이 졸라게 높기 때문이죠. 여자가 예뻐서 결혼했는데 뽑아 먹으려고만 하고 결국 다 남자가 지쳐서 이혼하잖아요. 그 과정이 좀 고되겠지만 이 남자 정도 괜찮지 하고 결혼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안일 족도 안 거들고 대화 더럽게 안 되고 소통 안 하려고 하고, 그런 남자는 끝까지 못 가. 아무리 남자가 잘나도 한 남자 여자의 전체적인 인생의 영역에서 결국 끼리끼리의 법칙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성을 보면 정말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중요해. 결국은 제가 외모 재력 다 돼야 예쁜 여자 만날 수 있네요. 틀린 말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들어야 돼. 일부 사람들 중에 내 욕심은 저 위에 있어요. 잘생기고 키 큰 남자, 능력 있는 남자, 착한 남자, 예쁘고 착한 여자 등등. 엽떡 말대로 끼리끼리니까 난 안 돼, 포기해야지. 근데 마음은 외롭고 난 불행해.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난 왜 저런 남자 여자 못 만나나, 난 은우 장원영 만날 건데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면서 치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필요한 게 자기관리, 남녀 경험 이런 거겠죠. 보통은 후자가 좋다고 생각할 거고 저 역시도 후자의 차원에서 자기관리하라고 많이 말할 겁니다. 몸매가 좋아지고 이성을 대하는 태도, 연애 스킬 같은 건 경험에 의해서 학습되니까요. 매력을 올리는데 분명히 도움되는 삶의 자세는 맞아. 현재 내 상황의 끼리끼리의 만남이 납득이 안 되면 내가 올라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거든요. 누구든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요. 그럼 당연히 애초에 내 눈은 저 위에 있으니 내가 치고 올라간 거니 눈이 낮아지진 않은 거죠. 당연히 내가 올라온 만큼 남자 여자는 만나야지 하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벽에 부딪히는 게, 잘 올라왔어. 정말 잔인하게도 사람마다 이성으로서 보일 수 있는 매력을 찍을 수 있는 맥시멈의 수치는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아무리 발악해도 차은우, 카리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 많아. 왜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오면서 확 컸거든. 그 성장 속도가 내 평균이라 생각하는 거야. 사실 이제 다 온 건데. 그럼 거기까지 노력하면 원하는 남자 여자 못 만났으니 의미 없는 노력 아니냐? 그건 아니죠. 일단 분명 노력 전에 만날 수 있었던 끼리끼리의 이성의 수준은 엄청 올랐을 거야. 그런데 한계가 온 거잖아. 단지 그 한계가 마음에 안 들 뿐이고. 하지만 그래도 그 노력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매력 수준을 유지해야 하니까 또 성장을 더 이상 못한다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니야. 여기서 두 번째 레슨, 내 위치를 인정하자라는 공식입니다. 메타인지죠. 여기서 말하는 메타인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 비틀어서 이성 경험하고 자기관리한 나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계속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내가 한때 그렸던 남자 여자는 성장을 위해 꿨던 꿈이었고 닿지 못한 걸 자책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라는 뜻이야. 충분히 걸어왔단 말이야. 앉아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행복할지 생각해보라는 거야. 여기까지 달려오셨으면 내가 웃었을 때는 언제였고, 슬펐을 때는 언제였고, 현타가 왔을 때는 언제였고, 화났을 때는 언제였고, 언제 좌절했는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각자의 경험에 따라 있을 거야. 어떤 남자 여자를 만났을 때 그게 느껴졌냐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야. 다수의 사람들은 마냥 내가 매력을 느꼈던 사람과 만났을 때 무조건 행복하고 그러지 않았을걸. 연애 시작했다는 그 아성에 잠깐 도파민에 절여졌을 뿐이지. 내 눈에 차지 않았지만 분명 소소하게 웃고 편하고 행복했던 이성도 있었을 거야. 분명 그게 편한 행복이었겠지만 내 눈은 그때 저 위에 있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람하고는 헤어지고 지금 자리에 있는 거겠죠. 근데 그때는 그게 옳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 더 올라가게 보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연애 수준으로 봤을 때 저는 제가 이미 한계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만날 수 있는 여자, 그리고 내가 포기해야 할 부분, 그리고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게 생길 때마다 혼자인 시간이 길어지겠구나라는 것까지 저는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럼 이제 올라가기가 버거우면 이 위치를 유지하고 내가 올라오면서 괴로웠던 여자의 성향은 피하고 행복하고 좋았던 성향의 여자분은 그래도 좀 노력해보려는 자세를 보여야겠구나라는 판단이 서겠죠. 자,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 여자 남자가 얼마나 개쩔고 잘생겼고 이게 필요할까? 아직까지 고집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봐요. 물론 당연히 이성으로 보일 수 있는 체급은 전제하고 이 수준도 사람마다 다르다? 훈남들은 준훈녀면 더 이상 안 봄, 훈녀들은 준훈남 정도면 더 이상 안 봄, 이런 거겠죠.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들이 진짜 외모는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라는 최소 바닥치를 깔고 얘기하는 거야. 사실 그분들은 구라를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엔 저 지랄하네 이거겠지만 잘생기고 예쁘신 분들보다 제 역치는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외모나 능력이 뭐가 중요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의 이성으로 보이는 여자면 더 이상 그 여자가 뭘 가졌고 어떤 외모를 가졌든 거기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본질을 보려고 한다? 내가 살았던 삶의 태도에 따라서 각자만의 다른 기준으로 이성을 보게 돼. 비틀며 살아온 인생과 내가 행복했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내가 행복했던 그 순간이 그 사람의 사랑이었다는 걸 느껴보고 깨달은 사람은 그 어떤 이성을 대해도 가볍게 대하지 않게 돼요. 확실한 선과 예의를 최선을 다해서 차리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 여자 남자가 어떤 삶의 태도로 살고 있냐를 보는 거 아닐까요? 앞에서 말한 제 공식을 다시 복귀해봅시다. 끼리끼리 만난다. 일정 수준 이상 가서 받아들인다. 이거 두 개잖아. 그 과정에서 난 많은 노력들을 했어. 상대 이성이 얼마나 자기 인생에 노력을 하고 있냐는 당연히 보일 거예요. 내가 해봤으니까. 일정 수준에서 나를 받아들임으로써 주변을 살피기 시작하면 상대방 역시 나를 조건이나 단순한 매력 도파민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의 삶의 태도를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구별이 가. 진짜 여기까지 와서야 사람의 성격 내실을 본다가 가능해지는 수준이야. 예전 20대 어릴 때는 남자 여자 볼 때 뭐 봐? 외모는 안 중요하고 성격이 중요하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내 인생을 소중히 하고 나를 소중히 한다는 건 그만큼 타인의 인생도 소중하고 한정적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거란 얘기예요. 우리는 이걸 느끼면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고 선의를 베풀게 되고 또 그걸 느끼는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어른의 연애 아닐까? 좀 설렘하고는 거리가 멀죠. 삶의 태도야말로 앞으로 내가 만날 이성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뭐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좀 아닐 것 같긴 한데요. 라떼는 좋은 대학을 가야 성공한다라는 말이 정론이었어요. 물론 맞는 말처럼 보이죠.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삶의 태도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을 간다는 건 그만큼 공부하는 자세, 정확히는 인생을 대하는 열심히 하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가리 자체가 비상해서 놀고 먹고 해도 가는 사람 있겠죠. 근데 그건 소수잖아. 그 상태로 서영고대를 갔어. 이 사람은 높은 확률로 거기서도 열심히 할 거야. 대학 끝나도 직장을 가서도 사업을 한다고 해도 실패를 한다고 해도 계속 딛고 계속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꼬리처럼 붙는 거야, 그 사람한테. 겉으로 보기엔 삼자가 보기 쟤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인생을 사는 거다처럼 보이겠죠. 근데 그 본질은 삶의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대학 못 나오고 20대 때 좀 방황하셔도 삶의 태도가 어느 순간 진지해지고 열심히 자기가 주어진 데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시기가 차이가 나고 늦을 뿐이지 존경받을 정도는 아닐지라도 괜찮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꽤 많잖아요. 그게 다 삶의 태도라고 봐. 이성관계라고 해서 뭐가 다를까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나도. 내가 꾸준히 이성으로 어필될 만한 몸 관리하고 사람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가의 잣대에서 벗어나서 나의 인생이 중요하듯 상대방의 인생도 중요하고 배려하고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는 이타심으로 조금씩 살면 연애할 때 의견 안 맞고 삔또가 상해도 상대방과 대화해보려고 하고 이해해보려고 하는 그 자세가 나오게 되고 그게 유지가 되고 사라지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 역시 상대방 남자 여자에게 시험대에 오를 날이 올 거야. 내가 이성을 보는 그 태도가 상대방의 눈에 비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성 좋은데 적당히 매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끼리끼리
메타인지 이것을 넘어서 제가 생각하는 연애의 마지막 공식은 삶의 태도예요. 그리고 이 삶의 태도 역시 어떤 성향이냐로 갈리고 돌고 돌아 끼리끼리라는 공식 안에서 삶의 태도가 비슷한 사람끼리 또 만나게 되는 것 같아. 긍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듯이 착하게 살아라. 도덕 시간에 많이 배우죠. 누구나 알고 있죠. 왜 많이 못할까요? 꾸준히 평생 하기 힘들기 때문이야. 그게 다 노력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지 않다? 난 이기적이다? 좋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올라올 만큼 올라오고 한계를 느끼고 인정하고 거기서 이제 앉아서 그 위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상대 이성을 배려하려고 그 안에 가치를 보려고 하는 자세를 오랫동안 계속 노력하면요. 내 근본이 아무리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속이 깊고 착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척도 평생 하면 척이 아니게 돼. 쉽게 말해 매력있고 착한 남자 여자 어디 없어요? 나부터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해보는 게 어떤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